자, 일단 투자 분석 기법이 뭐냐 이 말이죠. 우리 앞에 했던 투자에 대한 내용을 쭉 보시면서 마지막에 얘를 갖다 투자할까 말까 하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걸 분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투자의 궁극적 목적은 사실 이거 아닙니까? 나오는 수익과 비용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주는 기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크게 보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투자할까 말까 판단하는 시점 언제 판단합니까? 현재요, 미래요. 이 물건 살까 말까 판단하는 것은 뭐다? 현재죠. 그죠? 자, 투자 금액은 분명히 현재거든요. 이때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투자 금액은 현재인데 나오는 수익은 미래란 말이에요. 미래. 이럴 때 뭐 있습니까? 현재 있는 10억과 미래 어느 시점에 있는 10억은 화폐 가치 같을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겠지. 근데 다른데 그걸 갖다 뭐 있습니까? 다르면 그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야 돼요. 현금을 수익이란 현금을 할인해서 수익과 비용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이때 그 현금을 할인하지 않고 비교하는 방식이 있어. 반대로 뭐 있습니까? 예,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하는 방식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예, 현금을 할인하지 않고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데서 비할인 현금 수익 분석이고 반대로 현금을 할인해서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데서 이게 할인 현금 수익 분석 이런 용어 쓴다고요. 자, 일단 얘는요 무조건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 결국 할인한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은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갖다가 고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당연히 얘는 할인하지 않는다 현금을 이 말은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 안 한다는 거지 표현 자체가. 그죠? 거꾸로 얘는 고려한다는 거예요. 자, 어차피 하나 더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매기 현금 흐름을 고려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두 개를 먼저 구분하셔야 된다고.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비할인 현금 수익 분석을 그냥 이랬습니다. 난이죠. 하지 않는다. 디스카운트를 어떤 거? 캐시플로. 즉 현금을 할인하지 안 돼서 NDCF요. 이걸 DCF 쓰는 거죠. 디스카운트 할인한다. 현금을 어떤 거? 수익과 지출. 그래서 DCF 쓰는데 자, 어쨌든 열어보자고. 이걸 정확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비할인 현금 수익 분석의 가장 기본 전제가 뭐냐? 얘는 이 건물의 장래에 나오는 수익은 매년마다 영원하게 똑같은 수익이 나올 걸 가정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1년 후에 예상되는 수익이 1억이면 그 다음도 1억, 그 다음도 1억 계속 1억씩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되어진 여기에 다른 비할인입니다. 근데 실상 우리 보니까 이 건물을 운영 또는 이용하면 장래에 나오는 수익은 매년 같겠습니까? 실상은 다르겠죠. 그죠? 다를 경우에는 뭐 있습니까? 이 할인 현금 수익 분석은 매 기간마다 나오는 수익은 다 다르게 나온다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비할인은 매년마다 1억씩 수익이 나온다는 기본 전제를 두면요. 현재도 수익이 얼마요? 현재도 수익 얼마? 1억이지. 그죠? 그러면 자, 이때 보니까 굳이 미래에 있는 수익을 구할 필요 있어, 이거? 없잖아. 왜? 기본 마인드가 매년마다 똑같은 수익이 나온다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자, 투자 금액도 현재지. 그죠? 나오는 수익도 현재 아닙니까? 똑같은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 항상 뭐 있습니까? 비할인 현금 수익 분석은 화폐에 대한 시간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확한 개념은. 그런데 할인 현금 수익 분석은요, 매년마다 나오는 수익이 다 틀려.
자, 그럼 여기 있는 이제 설명해 볼게요. 따라서 얘는 매기 나눗식을 따로따로 다 산출해야 되지. 그죠? 그래서 매기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이 말이고, 비할인 뭐 매년마다 똑같은 수익이 나온 결과 매기 나눗식을 다 고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런 개념인데 어쨌든 요 말 뜻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때 보니까 어떤 게 할인 현금수 분석이고 어떤 게 비할인인지 구분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요 예를 꼭 기억하시는데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어쨌든 항상 비교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 반대가 비할인이죠. 이럴 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 물었을 때 둘 다를 암기하지 말고 둘 중에 한 개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반대인 건 반대인데 실제 우리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계산 공식 총 몇 개 있냐? 17개예요. 근데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깔끔하게 4개 있어. 어떤 거 암기할 거냐고 답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요 4개만 암기하시고 나머지 몽땅 다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 하시면 돼요. 자, 일단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첫 번째 순현가법이 있고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이 있고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 네 번째 현가는 뭐에 대한 준말입니까? 현재 가치에 대한 준말이죠. 그러니까 현가란 말을 들으면 전부 이건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속에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는데 자, 일단 요거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먼저 풉니다. 자, 문제 22번부터 저기 있는 24번까지 풀 건데요. 자, 22번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핵심이 뭐야? 투자 기간 또는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이 말은 매기 나오는 현금 흐름을 고려한다. 이 말 뜻입니다. 자, 그다음 21번요. 할인 기법이 아닌 거 나오면요. 이 말 아닙니까? 이거 보세요. 요 4개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비할인이에요. 이외. 그래서 여기 있는 4개 속에 포함되는 게 할인되는 게 크게 3개 있죠. 그죠? 기업, 순영가, 디귿, 내부 수익률, 리얼, 수익성. 요거 3개만 할인 기법이고 나머지 2개 있죠? 니연과 미연 처음 보는 거죠? 이건 좀 비할인이라고. 자, 그리고 22번과 23번 서로 비교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회수기간이란 말 뜻은 본전 보는 기간이에요. 즉, 내가 10억을 투자해서 매년마다 1억이라는 수익이 나오면 10년이 본전 보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회수기간 쓴다고. 근데 회수기간 크게 2개 있어요. 특별한 말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회수기간 쓰면 이건 단순 회수기간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니까 앞에 현가가 붙을 수 있거든요. 현가는 현재 가치란 말, 가치에 대한 준말이죠. 그러면 거기 있는 22번문 뒤에 현가 나 있죠. 나는 무조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써야 되고 23번에 뭐 있으면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나 있죠. 나면 절대 현가 못 써요. 그냥 해수기간 또는 단순 해수기간법이라 써야 된다고. 자, 24번도 보니 뭐 있습니까? 화폐 시장 가치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기 있는 이 4개 이외는 몽땅 다 되겠죠. 그래서 거기 있는 회계적, 이익적, 회계적 수익률법 되겠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지문이 시험에 엄청 사실 많이 나온 거예요. 이런 지문이.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셔야 돼. 단답형이지만. 자, 물론 이 중에 가장 뭐 있습니까? 합리적인 방식이 뭐냐? 할인 현금수 분석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인 현금수 분석할 건데요. 자,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죠. 자, 순현가법이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내부 수익률. 세 번째 보니까 수익성 지수. 이렇게 결국은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일단 적어도 이거 계산 문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말로서 나는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적어도. 자, 실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일 한번 들어볼게요. 현재
10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자, 요 10억은 결국은 투자한다 이 말은 내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하냐? 현금이 유출된다. 같은 말이 비용, 같은 말이 지출. 왜 이런 다양한 용어를 쓰는가 하면 실제 우리 출제하는 것도 있죠. 이런 다양한 용어 시험 나옵니다. 그 같은 용어인 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한다면 항상 관심 있는 수익은 미래에 있는 수익이 분명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1년 후에 내신을 질 수 있는 금액은 12억 천이 된다 하자고요. 12억 천 저한테 올 수 있는 이익이죠. 따라서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현금이 들어온다. 유입. 같은 말이 수익. 같은 말이 소득이라는 용어를 쓴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순형가 등을 할 건데, 자, 문제는 이겁니다. 네, 현재 보니까 현재 있는 10억과 1년 후에 있는 12억 천 이 자체를 직접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비교 못 합니다. 거꾸로 이건 비교할 수 있어. 자, 다시 해볼게요. 내가 이 건물을 10억을 주고 지금 산다면 바로 30분 후에 전매할 건데 얼마 주고 파냐? 10억 5천에 판대. 얼마 남은 거예요? 5천이죠?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그죠? 왜? 시간이 같기 때문에 서로 바로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간 차이가 있는 결과 이건 얼마 남았다 말을 못하는 게 이 상태는. 그래서 항상 뭐든지 시간상, 화폐가 시간상 차이가 있으면 이 금액을 반드시 동일한 시점에 갖다 놓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투자할까 말까 분석할 때 전부 뭐 있습니까? 현재 할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전부 다 현재 가치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 앞에 했지만 1년 후에 금액을 현재 가치 끌고 온다. 이게 화폐 가치 중에 어떤 거 쓰는 겁니까? 딱 한 번의 금액이 한 거지. 일시불 현가계수. 일시불 현가계수는 뭐냐? 이런 거예요. 1 플러스 i의 n성분의 1을 쓰게 돼 있어요. 이때 보니까 요 i가 할인율인데 요 할인율을 제가 뭘 쓰는가 하면요. 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요구식을 반드시 써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구식 현재 10%일 걸 제가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0.1의 일성에 여기 얼마죠? 12억 천 되죠. 그런 결과 이 건물 가격은 11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익이. 이렇게 하면 산출한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요. 순형가 값과 있죠.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값을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수형가를 이렇게 구하거든요. 자, 11억에다가 10억을 빼준 결과, 그 결과 순형가는 1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표현 자체가. 수익성 지수는요. 얘는 10억 분의 11억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 결과 수익성 지수 값은 1.1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뭔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 값은 의미가 없어요. 자, 현재 11억은 뭐 있습니까? 이건 수익의 비용이에요. 10억은.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 있는 할인 현금 수지, 수입과 지출 비교하는 거지. 다만 순형가란 것은 수익에다가 뭐 있습니까? 비용을 빼주는 거지. 반대로 뭐 있습니까? 수익성 지수는 여기 비용이지, 여기 수익이지, 나눠주는 거지. 단지 그 차이가 있어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익성 지수는 좀 다른 말 써볼까? 현금 유출분의 현금 유입을 쓰자고. 같은 말이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이걸 투자할까 말까. 투자 유무인데요. 자, 투자 유무인데. 기준을 아셔야 돼요. 요거부터 할게. 할인율. 자, 일단 보니까 우리 할인율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요거 아닙니까? 1년 후에 있는 12억 천을 갖다가 현재 가치 끌고 올 때 여기 할인율이 있죠? 했는데 제가 지금 뭐 썼습니까? 11억 쓴 거 아니에요? 값이? 요 11억을 만들기 위해서 뭐 나왔습니까? 뭘 써야 돼요? 네, 요구식을 쓰잖아요. 요구식을. 우리 수익률 두 개 있죠?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이 있는데 반드시 이 순영가에선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를 걸고 올 때 항상 투자자 바랄 수 있는 요구 수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현재 11억 가치를 만들어놨으니 벌써. 자, 어쨌든 이때 보니까 할인율은 반드시 순영가 요구 수익을 쓴다 이 말 하시고요. 같은 맥락인데 수익성 지수 항상 요구 수익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투자할까 말까 투자 유무를 판단할 때 항상 순영가는 기준이 이걸 빼주는 거지. 빼준다 이건 손익분기점 무조건 0이에요. 0보다 크면 수익이 더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 이 말이고 거꾸로 수익성 지수는 나눠주는 거지. 나눠준다 이 말은 기준 항상 얼마입니까? 1.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다야. 자, 문제는 이제 내부 수익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수익률은 두 개 있지.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 자, 이 건물에서 장래 예상들은 수익률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 같은 말은 이 건물 안에서 나오는 수익이지. 같은 말 내부 수익률. 그죠? 그러면 자, 다시 항상 기대 수익이나 무조건 자동 뒤에 따라올 게 요구 수익 따라와야 돼요. 같은 말이에요. 내부 수익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요구 수익 따라온다고. 그래서 항상 얘는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때 무조건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을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크면 투자합니까? 내부가 더 크면 투자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 보니까 뭐 있습니까? 우리 이미 요구 수익은 주어져 있죠. 문제는 이 건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내부 수익률 값만 구하면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내부 수익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내부 수익은요. 이 건물에 나오는 수익과 비용을 똑같게 만들면 이 값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 같게 만들 때 이 건물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수익을 구할 수 있다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보자고 이게. 이 말입니다. 10억을 투자하면 이 건물이 12억 천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수익률 몇 프로예요? 수익률. 투자금을 빼야 되지. 이 말은 10억 투자하니까 2억 천 벌었다 이 말 아닌가? 몇 프로? 21%죠. 이건 이미 나왔던 수익입니까? 장래 예상되는 수익입니까? 예상된다는 기대 수익이지. 기대 수익 같으면 내부 수익이지. 그럼 결국은 현재 이 건물의 내부 수익률은 21% 이렇게 나옵니다. 말로 해보니까. 자, 실제 이제 우리 아까 내부 수익 어떻게 구한다 했으면 이 말 아닙니까? 나오는 수익과 투자할 비용을 같게 만들면 요 값이 분명히 나온다 했어요. 내부 수익이. 자, 일단 수익은 얼마냐? 12억 천 나 있죠. 비용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그걸 같게 만든대. 근데 문제는 요 수익이 언제 수익이냐? 1년 후의 수익이야. 요거 언제 거냐? 현재 거야. 시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현재에서 만들 때 공식 요거 써야 되지. 일수형 거죠. 따라서 이때 공식은 1 플러스 i를 제가 뭐라 했어? 요거식 썼지. 지금 내가 알 목적은 내부식 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i를 제가 요거식으로 지칭되어 있으니까 좀 다른 용어 쓸게요. r로서 몇 년? 1년. 이렇게 해서 하면요. 궁극적 목적이 뭐냐? 요 r 값이 얼마 될 것인가? 요거 파악할 목적 아니에요? 그죠? 이 r이 누군데? 여기 내부식. 그러면 어쨌든 요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x. 그래서 x분의 12억 천은 10억과 같게 만든다. x는 10억분의 12억 천 된다죠. 따라 그 결과 1.21 되지. 자, 이때 보니까 이 x란 게 뭐라고요? 1 플러스 r이죠. 요 값이 1.21. 그래서 r은 결국은 0. 몇 프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하는 목적은 왜 같게 만들 것인지 파악할 목적이에요. 이렇게 같게 만들어 보니까 요 값 나와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부 수익은요, 나오는 수익과 투자할 비용을 같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변형해 보겠습니다. 자, 수익에다가 비용을 같게 만드는 게 내부 수익이죠.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요 공식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얼마 됩니까?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뭐라고? 요 공식 아닌가? 여기 누군데? 그래서 이 말은 순현가가 뭘 만드는 거? 0 만드는 거. 한 번 더요. 이제는 똑같은 조건에서 비용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동일한 조건 맞지? 비용분의 비용은 1 아닙니까? 비용분의 수익은 공식 이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누군데?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갖다가 1을 만드는 할인율이 뭐라고? 그게 내부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부 수익을 구하면요. 현 내부 수익 몇 프로 나 있습니까? 21% 나 있지. 그래서 내부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투자한다. 이렇게 간다고. 그런데 이때 할인율 중에서 다시 내부 수익률에서는 할인율 무엇을 까는 거예요? 다시 가볼까요? 요 공식이지. 그죠? 요 공식. 요 때문에 똑같게 만드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요가 발목적이지. 여기 할인 아닙니까? 옆에 할인 뭘 쓰는 거예요? 내부 수익이지. 요거 수익이 아니라. 그래서 반드시 뭐 있습니까? 내부 수익률은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현재 같이 만들 때 항상 내부 수익률을 써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때 여기 다예요. 단데 이때 제일 중요한 하나 빠져먹었어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보자고. 자, 투자 비용은 10억인데 나오는 수익은 20억이 나온답니다. 투자할 거예요? 말 거예요? 10억 투자해서 20억이라는 수익이 나오는데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요 금액이 현재 20억은 당연히 해야 되지. 근데 이 금액이 50년 후의 수익이야. 같은 말 이거라고. 이 수익이 언제쯤 표시돼 있어? 없으면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알 건 뭐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순영가이든 내부 수익이든 수익성이든 빼준다, 나눠준다, 같게 만든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꼭 확인할 건 무조건 수익이든 비용이든 뒤에 전부 다 화폐 가치가 현재 가치인 걸 반드시 명시해야 돼. 이 말이 없으면 마치 이 말 똑같다고. 수익은 20억, 비용 10억 이 말 똑같다고 이게.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확인할 건 화폐 가치가 현재 가치인 걸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하는 듯이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내용을 정리했으면 이제 강의 노트 있는 걸 좀 정리합니다. 예, 39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좌측에 그 각각 어떤 순영가법이 있어요. 순영가 A. 항상 현금 유입대 현가 들어오고 비용도 현가 들어옵니다. 이때 할인율, 요구 수익률, 기준은 0보다 크면 투자한다. 그죠? 내부 수익률은 현금 유입대 현가 들어있고 유출대 현가 들어있어요. 얘는 순영가 0 만드는 거, 수익성 1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이때 할인율은 내부 수익이 될 것이고 기준은 내부 수익이 요구보다 크면 투자하겠다. 그죠? 수익성 기준은 제일 중요한 게 나눠주는 거죠. 어쨌든 현재 가치가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따라서 할인율 요구 수익이고 이때 1보다 크면 투자하겠다. 그죠? 자, 일단 요것까지만 알지 말고 지금부터 우측에 있는 내용 보시는데 잠시만. 우측에 있는 항상 이 문제 물었을 때 요 둘 중에 요거 두 개 비용, 요거 두 개. 어느 게 더 우수할 것인가 묻는 거예요, 문제가. 항상 얘가 더 우수합니다. 이유는 먼저 이겁니다. 얘는 반드시 부의 극대화를 달성하지만 얘는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때에 따라 부의 극대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문제 풀만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더 우수한 건 반드시 순영까지 내부 수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네, 거기에 대한 설명할 건데, 자, 거기서 우리 박스 속에 니엄번,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가치 합산 원칙을 쓸 수 있는 것은 오직
순형가만 가능해. 절대 내보식 등은 쓰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자 미열번 아까 했어요. 순형가는 반드시 부여극가 가능하지만 내보식은 항상 그런 건 아니랍니다. 그 다음에 미연번. 미연번은 제가 바로 설명할게요. 자, 미연번은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현재 보니까 순형가는 요 값을 구해야만 결국 요걸 비교하겠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를 요걸 만들기 위해선 요거 모르면 요 값 구할 수 있냐고. 없지. 그러니까 반드시 뭐 있습니까? 순형가는 요구수익을 먼저 파악해야 돼. 요구수익을. 그렇지만 다시 자 내보수익. 자 내보수익은 이거요. 얘는 보니까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구해야 됩니까? 순서 있냐고. 없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결국 이걸 먼저 할 수도 이걸 먼저 할 수 있어. 그 어느 걸 먼저 할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거기 있는 미연번. 자, 일단 그 정도 내용까지 보시면서 지금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자, 25번 문제. 얘는 장난칠 문구 2개 있어요. 할인 현금 수입 분석이 딱 태어난 순간 뒤에 보니까 현금 유입, 현금 유출하면 뒤에 무조건 따를 글자가 있어. 현가란 말이 반드시 따라야 돼. 무조건. 따라오고 뒤에 뭐 있으면 그 중에 보니까 순형가가 할인 현금 수입 분석이죠. 그죠? 네. 26번. 순형가 나오는 순간 뒤에 보니까 현금 유입 나면 뒤에 수익 나면 현가, 비용도 현가. 합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서. 자, 27번. 자, 이건 이 문구는 이제 설명 이제 하는데, 자, 이 투자자가 요구식에 따라서 순현재 가치는 달라진다는 건데, 자, 잠시 이거 다시 보세요. 이거 다시 설명할게. 자, 잘 보세요. 이 말입니다. 현재 여기 11억 만들었지. 이때 요구식 몇 프로 썼죠? 10% 했죠. 만약에 제가 요구식을 21%를 써보고 21%. 1 플러스 0.21에 12억 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얼마 됩니까? 10억 되지. 10억. 자, 다시 합니다. 요거부터 할게요. 동일한 투자 대상이지만 투자자마다 바랄 수 있는 요구식은 차이가 있다, 없다? 있죠. 그죠? 어떤 사람 요구식을 10% 바란다면 수익이 얼마요? 10억이고 20을 바란다면 수익이 얼마요? 그 말이에요. 말뜻이. 그래서 거기 있는 의미를 좀 파악하시라고. 그래서 이 말은 투자자마다 요구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순형가 값도 달라진다. 그런 개념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순형가는 기준 얼마? 0.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29번요. 수익성 지수 기준 얼마요? 1이지. 그죠? 1보다 클 때 타당성이 있는 거예요. 0이 아니라. 그 다음에 29번 갑니다. 30번. 30번 내부 수익은 현금 유입 때 무조건 현가 들어와야 돼. 유출 뒤에 현가 들어서 같게 만드는 할인율. 같은 말 수정가를 0을 만드는 할인율. 31번요. 또한 내부 수익은 수익성 지수를 1을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2번 요구 수익이 내부보다 크면 타당성이 없다. 그 다음에 33번 따라서 어느 게 훨씬 선호됩니까? 무조건 비교하면 수용가가 다 좋은 말이야. 네, 훨씬 선호됩니다. 자, 34번, 35번 뒷장. 35번. 내부 수익률은 사전에 요구 수익을 먼저 결정. 반대로 순형가는 사전에 요구 수익을 결정해야 되지. 그렇게 하셔야 돼. 자, 다시 34번 갑니다. 이 34번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는데,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거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보세요. 이 용어 중에 중요한 건 상호 독립적인 투자이란 말과 상호 배타란 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요거 두 개를 좀 할 거야. 네, 하는데 일단 MPV가 순영가입니다. PI가 수익성 지수고 IRR이 내부 수익입니다. 자, 이때 A, B, C 세 개 투자되어 있는데 각각마다 순영가를 찾아보니까 값을 산출해보니까 A는 100원, B는 10원, C는 마이너스 5원. 자, PI 값은 A는 보니까 이게 얼마인가 하면요. 0.9. B는 보니까 2.2. C는 보니까 이게 1.5랍니다. 내부 수익률은요. A는 현재 15%, B는 보니까 이게 9%, C는 22%가 나오자고요. 우리 항상 내부 수익은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요것이 10%일 걸 가정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값을 지금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순영가에서는 상호 독립적일 땐 투자 대상 선택할 때 A하고 B만 선택합니다. 거꾸로 수익성 지수는 상호 독립적이라면요. B하고 C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은 반드시 A하고 C만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호 베타라면 순영가는 무조건 A만 해야 돼. 그 다음에 수익성은 무조건 B만 해야 돼. 그 다음에 내부 수익은 무조건 C만 하게 돼 있어요. 이 말뜻이 뭔지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다시 할게. 상호 독립이란 것은요.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분리해서. 항상 순영가는 기준이 얼마예요? 0. 0보다 큰 건 다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수익성 기준 얼마예요? 1이지. 그러니까 항상 얘는 상호 독립은 한 개 한 개 분리하는 거예요. A 따로 B 따로 C 따로 해서 1보다 큰 건 다 선택한다고. 반대로 여기 있는 내부 수익은 요구 수익보다 큰 건 다 선택하게 돼. 상호 독립에서. 베타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 가장 좋은 거 딱 한 개 선택하게 돼 있어. 그러면 결국은 저기 순영가는 가장 좋은 게 누구죠? A지. 수익성 가장 좋은 게 누굽니까? 나머지 내부 수익은 C죠. 그러니까 베타인 것과 독립이란 말을 구분하셔야 돼. 이거 충분히 시험 낼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그와 같이 현재 34번이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투자 규모가 차이가 있는,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는데, 이 말 뜻이에요. 여러 개 있는데,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 있을 경우에 수년제 가치와 수익성 지수를 통해서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런 개념만 좀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요 내용 정리했으면요.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좀 정리합니다. 자, 책 가볼 건데요. 우리 책은 보니까요. 311페이지에 보니까 어린 셈법부터 뭐냐. 어린 셈법이 뭐냐. 여기 보세요. 그 말이 여기 있어? 없죠. 없으면 어느 집안이에요? 그죠? 이 집안이야. 그래서 이건 바로 가자고. 자, 어린 셈법에서 꼭 기억해야 될 공식. 자, 공식, 거기 있는 311페이지 2번 동그라미 2번. 2번 공식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비하는 공식을 딱 3개 마시면 돼요. 순소득 같은 말이 순영업소득 성수입니다. 성수는 몇 배인가? 배수. 참고로 순소득 성수 같은 말이 뭐냐? 본전 볼 수 있는 기간. 자본, 회수 기간과 같은 말이에요.